법조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계엄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가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느냐? 헌재가 이것부터 한번 판단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을 할 수 있으려면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했다면서 그 근거로 다수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이 부분에서 대통령 측은 그 이후로 줄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었는데 글쎄요, 헌재가 이거를 이유로 인정을 할까요? 결국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부 판단에 이제 달린 부분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를 참고할 만한 헌재 판결은 없고 법원 판결 중에 전두환 내란 판결 정도가 있습니다. 예. 이 전두환 내란 판결 당시에 대법원은 누가 봐도 헌법이나 법률을 명확하게 위반한 게 아니라면 계엄 선포 여건을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를 참고한다면 누가 봐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냐, 즉 누가 봐도 줄탄핵이나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은 계엄 이유로 볼 수 없는가, 이걸 재판부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의 변론을 쭉 한번 보면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이게 참고할 만한 재판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함께 준비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것들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했느냐, 다소 의문을 품은 질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다른 재판관들의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던진 질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종하기 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모였을 때.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이 진짜 계엄 이유가 맞긴 하냐, 국회 장악 같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를 묻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요.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될 때 절차를 놓고도 말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란죄를 뺀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처음 국회가 통과한 탄핵 소추안에는 이 탄핵 사유로 형법상 내란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 측은 이 계엄 관련 조항이 헌법에도 충분히 명시가 돼 있는 만큼 헌법 위반만 따져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 내란죄는 빼자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 가장 큰 핵심 쟁점을 뺐으니 이건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여권에서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부정선거 검증을 두고도 대통령 측에서 여러 차례 검증을 좀 요구했는데 이 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 감정과 투표자 수 검증 이런 것들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 부정선거 의혹 검증과 관련한 절차는 결국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신문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눈에 띄는 건요, 대부분 증인에게 핵심 질문을 하던 재판관들이 부정선거 의혹 증인들에게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 재판부가 결국 부정선거 의혹은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